일장 비밀을 품은 집. 도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두운 화면 위로 번개가 치고 쓰러진 엘레나의 손끝에서 젖은 서류가 흘러내립니다. 그 서류를 본 시어머니 한정희의 표정은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충격으로 뒤섞여 있었죠. 누군가는 비명을 지르고 누군가는 이름을 부르며 달려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정희는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한 채 그 문서 한 장을 바라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조용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서 누구와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평범해 보이지만 어딘가 불편한 공기가 흐르는 현우의 집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햇살이 들어오는 부엌 한가운데 엘레나는 조심스럽게 김치를 담은 그릇을 두 손으로 들고 테이블 위에 올립니다. 손끝이 약간 떨려 그릇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막 30세를 넘긴 러시아 출신의 그녀는 한국에서 살아온 지 3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긴장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런 며느리를 차갑게 바라보며 컵을 내려놓습니다. 눈빛은 부드러운 듯 보였지만 그 안에는 어쩐지 설명하기 힘든 거리감이 남아 있었죠. 정희는 속으로 저렇게 매번 불안해하면 어떡하니라는 생각을 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엘레나는 억지로 기운을 내듯 밝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김치 제가 다시 만들어 봤어요. 지난번보다 좀 더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발음은 거의 자연스러웠지만 억양 어딘가에서 아직 긴장과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그 그릇을 잠시 바라보았지만 곧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거기 놔두세요. 말은 짧지만 부드러운 정서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들은 엘레나는 괜히 어깨를 움츠리며 살짝 물러섰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정희의 눈에 들어왔지만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신문을 펼쳐들었습니다. 엘레나는 정희의 표정에서 실망을 읽었는지 자신의 손을 가볍게 모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녀는 늘 이랬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 먼저 정희의 눈치를 보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그런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현우가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으로 들어오자 엘레나의 표정은 조금 밝아졌습니다. 현우 씨, 도시락 챙겼어요. 짧은 한마디에도 그녀의 노력과 애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는 고마운 듯 미소를 지었지만 엘레나와 정희 사이에 흐르는 긴장을 느끼고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그런 둘을 바라보며 속으로 불만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며느리가 남편 앞에서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지지만 자신 앞에서는 어색해지고 긴장하는 모습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정희는 자신이 며느리를 다그친 적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무심한 말투와 냉정한 시선 하나하나가 엘레나에게 깊은 압박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부엌 정리 중 팔을 살짝 걷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팔목에 남아있는 굵은 흉터가 짧게 드러났습니다. 정희는 그걸 본 순간 잠시 움직임을 멈추었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 정희의 심장 어딘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왜인지 알 수 없는 익숙함과 불편함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죠. 엘레나는 흉터를 가리며 조용히 손목을 내렸고 누구도 그 행동을 보지 않은 듯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 수 없는 찝찝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흉터 자체보다 며느리가 그것을 숨기려는 태도가 더 신경 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우가 출근하며 문을 닫자 집안은 일순 고요해졌습니다. 정희와 엘레나만 남은 공간은 긴장된 정적에 잠겼고 서로 말 한마디 없이 움직였습니다. 엘레나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며 마음속에서 불안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희 역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매일 조금씩 커지고 있었죠. 아무 말 없는 아침 시간이 그렇게 흘러갈 무렵 정희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감정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잊어버린 기억이 문틈으로 스며 나오려는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낯설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앞으로 어떤 비극의 문을 열게 될지 이때의 정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장 닫힌 상자. 비가 온 뒤 서늘한 공기가 남아있는 오후 엘레나는 외출 준비를 하며 작은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가볍게 정돈하고 하얀 스웨터의 구김을 쓸어내리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그녀의 숨소리만 가볍게 울렸고 그 안에는 긴장과 결심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오늘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고 그 만남이 단순한 친구와의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 스스로 잘 알고 있었죠. 어머니,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엘레나는 정희에게 조용히 인사하며 현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녀의 어깨는 굳어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불신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래요. 다녀와요. 정희는 짧게 대답했지만 말투에는 낯선 단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단단함은 엘레나에게 지금 너를 믿기가 어렵다는 감정으로 느껴졌습니다. 엘레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삼키듯 목을 좁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조심스레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자마자 엘레나는 문틈에 손을 잠시 올려놓고 숨을 길게 뱉어냈습니다. 그 표정에는 편안함이 아닌 마치 무거운 결정을 뒤로 감춘 듯한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며느리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괜히 식탁을 정리하고 손을 씻고 싱크대를 닦아내며 마음속 불편함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오히려 점점 더 산만해져만 갔습니다. 도대체 뭐가 저렇게 조심스러운 걸까? 정희는 텅 빈 부엌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엘레나의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그 문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자신을 불러내는 듯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손을 들어 문손잡이를 쥐었다가 다시 놓았습니다. 괜히 열어보면 안 되겠죠.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시선은 이미 문 아래 틈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때 문틈에서 작은 상자가 반쯤 보이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고 낡았으며 모서리는 오래된 종이처럼 해져 있었습니다. 저건 뭐지? 정희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열 이유는 없었지만 이유 없이 불길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정희는 결국 마음을 다잡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레나의 방은 깨끗했지만 정리되어 있다기보다는 꼭 필요한 것만 남긴 공간처럼 허전했습니다. 벽에 붙은 사진도 없었고 화장대 위에도 몇 가지 기초 화장품과 헤어핀뿐이었습니다. 정희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작은 상자가 침대 아래쪽에 반쯤 삐져나와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손끝에 힘을 주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정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구겨진 러시아 문서 몇 장과 오래된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한 명 있었고 얼굴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얼굴이 이상하게 낯익다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머릿속에서 어렴풋한 기억의 조각들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수십 년 전 복지센터에서 잠시 도왔던 국제보호아동 사건. 분명 비슷한 얼굴의 아이가 기록 속에 있었던 기억이 어딘가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정확한 기억을 붙잡지 못한 채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덮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숨을 내쉬었죠. 마치 상자 속의 진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으려는 듯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방을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 아이를 내가 어디서 본 걸까? 그리고 정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상자가 앞으로 그녀의 삶 전체를 뒤흔들 단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3장 흔들리는 조각들. 엘레나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한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며 찬 공기가 실내로 밀려 들어왔고 엘레나는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신발을 벗었습니다. 겉모습은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지만 그녀의 걸음은 미세하게 흔들렸고 눈동자는 어딘가 깊은 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듯 멍했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의 모습이었죠. 정희는 부엌에서 물을 따르다 며느리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친 순간 짧은 정적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엘레나는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은 제대로 모양을 잡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힘없이 말하자 정희는 천천히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정희는 부엌 조명을 향해 등을 돌린 채 잠시 엘레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불안,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불길함이 섞여 있었죠. 낮에 발견한 상자, 그 안에 들어있던 문서와 사진. 그 모든 것이 정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마음속에서 밀려오는 질문을 억누르며 무표정하게 움직였습니다. 엘레나는 정희의 시선을 느끼고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오늘 하루 동안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이야기를 다녀온 듯한 얼굴이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 앞에서 그 피로를 드러내는 대신 오히려 더 몸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거나 원치 않는 질문을 받는데 익숙한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도마를 치우며 물었습니다. 저녁은 먹고 왔나요? 말투는 평소와 같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경계가 느껴졌습니다. 엘레나는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불안에 젖어 있었습니다. 현우가 현관에서 들어오며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느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어 상황을 누그러뜨려 보려 했지만 정희와 엘레나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둘이서 벌써 저녁했어요? 내가 늦었나 보네. 현우의 말에 엘레나는 억지로 미소를 보였지만 정희는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조금 얘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얘기라는 말 속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는 사실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셋은 각각 다른 감정을 품은 채 잠시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 침묵은 누구에게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며느리를 흘깃보며 낮에 열어본 상자를 떠올렸습니다. 그 상자 안에서 자신을 덮친 낯선 감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엘레나는 테이블 아래에서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땀이 촘촘하게 배어 있었고 그녀는 숨을 억지로 고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만났던 사람이 남긴 말들이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고 그 말들은 지금도 머릿속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정이나 현우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오래된 상처였고 너무 위험한 진실이었기 때문이죠. 정희는 결국 참지 못하고 테이블에서 일어나 엘레나의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문 너머에 있는 상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정희는 상자 안을 들여다볼까 말까 망설였던 자신의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옳은 것인지 정희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상자를 들여다본 순간부터 머릿속에 들기 시작한 의문이 커져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엘레나는 정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눈치챘습니다. 그녀의 손이 순간적으로 떨렸고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엘레나는 자신의 방 앞에 정희가 서 있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자의 위치가 아주 조금 바뀌어 있다는 것을 집에 돌아오자마자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고 동시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정희는 말없이 식탁을 정리하다 갑자기 쓰레기통 옆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엘레나가 쓰다가 찢어버린 메모 조각이었습니다. 정희는 무심코 휘어진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알아볼 수 있는 이름 하나가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이름은 아주 오랜 옛날 자신이 복지센터에서 맡았던 사건 기록 속에서 본 적이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평생 다시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한 아이와 관련된 이름이었죠. 수십 년이 지나도록 잊혀졌다고 확신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정희는 손끝을 떨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엘레나는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물컵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그 손에도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서로 말하지 못하는 진실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는 듯한 긴장감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본 그 이름이 앞으로 그녀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 이름이 종이에 적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본 순간 정희는 속으로 중얼렸습니다. 이 아이를 왜 여기서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사장 기억의 문이 열리는 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정희의 마음은 잔잔해지기는커녕 더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 조명만 희미하게 켜진 거실에서 그녀는 낮에 주워들었던 종이 조각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이름 하나가 정희의 머릿속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 이름은 마치 잊힌 기억 속에서 끌려나온 유령처럼 계속 정희의 시선을 머물게 했습니다. 설마 아닐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정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종이를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한 장 앞에서 이렇게 떨리는 기억은 처음이었습니다. 엘레나의 방에서 본 상자, 사진 속 소녀, 낮에 스쳐 지나간 익숙한 느낌. 그 모든 것이 정희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연결되기 직전 과거의 문은 계속해서 턱하고 닫혀버렸습니다. 정희는 결국 자리에 일어서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건 사람은
수십 년 지기 친구이자 전직 복지사였던 오영순이었습니다. 영순아,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지금 통화 괜찮죠? 정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영수는 전화를 받자마자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그래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는데요.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국제보호아동 사건 기억나요? 그 러시아에서 온 아이요. 영수는 순간적으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정희에게는 더욱 불안한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물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 혹시 기억해요? 영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 씨, 왜 갑자기 그걸 묻는 거예요? 정희는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혹시 엘레나였어요?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떨림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전화를 통해 들려오는 영순의 침묵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정희는 이제 확신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기 직전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바로 답을 하지 않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정희는 낡은 상자, 흉터, 종이 조각, 사진. 오늘 하루 내내 머릿속을 맴돈 장면들을 짧게 설명했습니다. 영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곧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찾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준비는 해야 해요. 정희는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은 진짜로 그럴 수도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결국 영순과 함께 오래된 사건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뒤 그녀는 잠시 그대로 서 있었고 손에서 핸드폰을 놓치듯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은 둔탁한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정희의 마음을 더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희의 시선은 거실 불빛 아래 놓여 있는 그 상자 쪽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켜자 상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열어보라고 속삭이는 듯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상자 앞에 앉았습니다. 손끝을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쿵쿵 크게 뛰었고 이 순간이 어떤 진실로 이어질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상자를 열고 사진과 함께 놓여있던 문서를 꺼냈습니다. 문서에는 외국어와 한국어가 뒤섞여 있었고 아이의 보호 요청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서 속 생년월일, 간단한 특징, 그리고 아이의 얼굴, 모든 정보가 엘레나와 너무도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정희는 숨을 들이쉬다가 제대로 내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들고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눈매는 지금의 엘레나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서서히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정말로? 그녀는 사진 위에 손을 올렸다가 떨리는 손가락을 억지로 떼어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꺼내지듯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보호실에서 처음 만났던 날, 그 아이가 했던 짧은 말, 떨리던 작은 손. 그 기억이 마치 어제질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정희는 한층 무거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있는 며느리가 바로 그때 자신이 보호하려 했던 아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으며 몸이 떨렸습니다. 상자 위에 떨어진 그녀의 눈물이 조용히 번져갔습니다. 정희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그 질문은 이제 곧 밝혀질 더 큰 진실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오장 빗속의 붕괴. 밤새도록 눌러두었던 불안이 결국 엘레나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새벽에 가까운 시각, 그녀는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았고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엘레나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한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들썩였고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어서 엘레나는 서둘러 방을 정리하더니 상자 속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 문서에는 오래전 러시아 보호기관에서 보냈던 기록, 자신에게 향했던 위협, 그리고 최근 발견된 어떤 추적자의 흔적이 적혀 있었죠. 그녀는 그것을 확인한 순간 다시 숨이 가빠지고 손등에서 땀이 비 오듯 떨어졌습니다. 이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피해야 해요. 엘레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옷을 챙기는 사이 창밖에서는 갑작스럽게 거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는 마치 오래된 악몽이 현실로 번져오는 듯 불길한 기운으로 집안을 뒤덮었죠. 엘레나는 현관으로 향하며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손에는 빗속에서도 잃지 않으려는 듯 문서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비바람이 거세게 밀려 들어오자 그녀는 순간 움찔했지만 그대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때 방에서 휴식을 취하던 정희가 엘레나의 움직임을 느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희는 급히 신발을 신으며 현관문을 열어 젖혔고 눈앞에서 비에 젖어 멀어져 가는 엘레나를 발견했습니다. 엘레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오히려 더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향해 사라졌습니다. 정희의 가슴은 순간적으로 조여들었습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죠? 그녀는 어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비가 내리는 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비바람은 정희의 얼굴을 강하게 때렸고 어둠 속에서 형체가 흐릿하게 보이던 엘레나의 뒷모습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비에 젖은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현우에게 전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이 떨려 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죠. 정희는 결국 전화를 포기하고 직접 엘레나를 찾아 나서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비가 내리는 횡단보도 앞에서 엘레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듯 다리에 힘이 풀려 멈춰섰습니다. 버스 정류장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숨을 몰아쉬었고 손에 쥐고 있던 문서를 꽉 움켜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전 전화를 통해 들은 한 문장이 계속해서 귓가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그 한마디는 엘레나에게 다시 어린 시절의 공포를 되살렸습니다. 정희는 횡단보도 쪽에서 엘레나를 발견하는 순간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엘레나,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정희의 외침은 빗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떨리는 공기 속에서 분명히 울렸습니다. 엘레나는 뒤를 돌아보려다 그대로 균형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녀가 넘어지며 손에서 문서들이 흩어져 빗속으로 날아갔습니다. 정희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엘레나는 이미 의식을 잃어 무기력하게 비를 맞고 있었고 그녀의 손끝에서 문서 몇 장이 축축하게 젖어갔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엘레나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지만 엘레나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가슴은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문서 한 장을 주었습니다. 종이는 비에 젖어 글씨가 흐릿해지고 있었지만 맨 아래쪽 문장의 일부가 선명히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보호를 요청했으나 상담원 기록, 누락 직접 연결된 가족이. 정희는 그 문장을 본 순간 입술을 움켜쥐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문서의 마지막 줄이 물기 속에서도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은 정의의 숨을 완전히 먹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해당 아동이 가장 신뢰한 상담원 이름 한정희. 정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문서가 비에 젖으며 구겨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문서 가장자리를 움켜쥐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왜 지금에서야? 정희의 목소리는 빗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오랜 세월 동안 닫혀있던 문이 강제로 열리는 소리처럼 떨렸습니다. 아득한 혼란 속에서 정희가 엘레나를 안고 다급히 구조 요청을 하려는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누군가 뛰어오며 외쳤습니다. 저기요. 무슨 일이에요? 누가 쓰러졌어요? 정희는 젖은 머리를 흔들며 돌아섰고 그 순간 그녀의 눈은 더 큰 공포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 뒤에서 한 낯선 남자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 잠시 보였다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엘레나가 오늘 내내 두려워했던 존재와 너무도 비슷한 그림자였죠. 빗속에서 사라진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정희는 속으로 낮게 중얼렸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아직도 그녀를 찾고 있는 건가요? 6장 진실 앞에 선 두 사람. 병원 응급실의 밝은 형광등은 비에 젖은 정희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온도를 띠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반들거렸고 의사와 간호사들의 빠른 발걸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지만 정희의 눈에는 오로지 엘레나만 보였습니다. 스트레처 위에 누워 의식을 잃은 며느리는 작은 숨을 겨우 이어가고 있었고 축축해진 머리카락이 뺨에 붙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수술실의 문이 닫히는 순간 무릎이 풀려 주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몸 전체가 떨렸고 손가락은 여전히 문서의 가장자리를 움켜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한정혜 씨, 보호자분 맞으세요?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지만 정희는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만 떨리다가 가까스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보호자예요. 그 목소리는 빗속에서 흔들리던 그 순간처럼 약하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엘레나의 상태를 간단히 설명했지만 정희는 제대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온 신경이 머릿속에서 울리는 단 하나의 문장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해당 아동이 가장 신뢰한 상담원 이름 한정희. 정희는 숨을 들이마셨지만 폐가 가득 차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의 시간으로 몸이 그대로 끌려 내려가는 듯 차갑고 묵직한 감각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딘가에서 서둘러 뛰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정희를 발견한 현우는 놀란 얼굴로 가까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엘레나는 왜 이런 거예요? 정희는 얼굴을 들었지만 차마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눈가는 젖어 있었고 목소리는 속삭이듯 떨렸습니다. 나도 아직 다 몰라요 하지만 뭔가 큰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우는 불안한 눈빛으로 수술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희는 그런 아들을 보며 또 다른 죄책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세월이 갑자기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알지 못한 채 오래전부터 시작된 비극에 일조한 것만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잠시 뒤 보호자 대기실로 옮겨 앉은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젖은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종이는 이미 형태를 잃어가고 있었지만 중요한 문장들은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숨이 얕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서가 말하는 누락된 기록, 위협, 추적이라는 단어들이 가슴을 파고들었죠. 몇 분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처치만으로 상태가 안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과로와 쇼크가 겹쳐 실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방 의식을 찾을 거예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두려움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옮겨지는 엘레나의 뒤를 따랐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며느리의 모습은 한없이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침대 옆에 서서 엘레나의 손등 위로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비로소 처음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걱정과 책임, 죄책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뒤섞인 깊은 감정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정희는 문득 눈을 떼고 자신이 숨기고 있던 또 다른 진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가 지금 며느리의 삶과 얽혀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마주해야 한다고요. 숨기고 피하면 안 된다는 직감이 강하게 밀려왔죠. 한참 후 엘레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깊게 잠들다 깨어난 사람처럼 눈동자가 천천히 주변을 훑었습니다. 정희가 바로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자 그녀는 놀란 듯 몸을 움찔했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행동 속에는 두려움과 미안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엘레나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엘레나는 눈을 감으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죄송해요. 그 죄송해요라는 말은 수많은 의미를 품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의미를 모두 알 수 없었지만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까지 혼자서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었다는 사실. 정희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숨기지 말아요. 나도 그쪽으로 갈 준비가 됐으니까요. 엘레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정희를 바라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진짜 저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제대로 알아야겠어요.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린 뒤 누군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도 의사도 아닌 낯선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병실 번호를 확인하듯 문틈에 잠시 머물렀다가 정희의 시선이 닿는 순간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본 그 그림자는 엘레나가 두려워하던 목소리의 주인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침대 옆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그 사람 누구였죠? 7장 진실의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병실 문 앞에서 사라진 남자의 그림자가 남긴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침대 옆에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밖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복도는 너무 조용했고 바닥은 지나온 사람의 흔적 없이 반들반들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으려 한 듯 모든 것이 지나치게 고요했죠. 정희는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히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병실 문을 닫았습니다. 엘레나는 침대 위에서 몸을 조금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부족해 곧 다시 베개에 기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고 방금 본 정희의 표정이 떠올라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정희는 며느리 곁으로 다가가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식었고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까 저 사람. 정희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엘레나는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 맞아요.
짧지만 그 한마디에는 오랜 세월 쫓기던 사람의 공포가 그대로 스며 있었습니다. 정희는 순간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사람 당신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엘레나는 말 대신 눈을 감으며 작게 떨었습니다. 손끝까지 차오른 긴장은 그녀의 오랜 상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죠.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마음을 다잡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엘레나, 나도 이제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요. 엘레나는 놀란 듯 눈을 떴지만 가만히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젖은 문서를 꺼냈습니다. 비에 젖어 구겨진 종이가 조명 아래에서 불규칙하게 반짝였습니다. 정희는 문서를 엘레나 앞에 펼쳐두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나를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마 기억 못할 거예요. 그땐 너무 어렸으니까요. 엘레나는 문서와 정희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했다.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보호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잠시 봉사했어요. 그리고 그때 러시아에서 온 한 아이를 맡았죠. 엘레나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침대 위 시트를 꽉 쥐었습니다. 정희는 문서를 가리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로 그 아이가 당신이었어요. 엘레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리며 말이 나오지 않았고 심장 소리가 귀 가까이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정말 저였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남긴 짧은 메모 기억하죠? 너는 잘할 수 있는 아이야. 그 글씨 내 글씨예요. 엘레나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동안 자신을 지탱해준 기억의 한 조각이 바로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며 나타난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정희는 조심스럽게 며느리의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지키지 못한 게 내 평생 후회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 며느리로 다시 왔다고 생각하니 운명처럼 느껴져요. 엘레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상담원 언니를 찾으려고 한국에 왔어요. 도와준 사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를 지켜준 사람 같았으니까요. 정희는 엘레나의 어깨를 감싸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 온 이유 그 사람이 당신을 다시 찾으려고 해서였죠? 엘레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사람은 정말 제 과거를 완전히 지우지 못하게 해요. 한국까지 따라온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손을 모아 움켜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숨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더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피해가 갈까 봐서요. 정희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멀리한 이유가 무례함이나 문화 차이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흔들어 놓았습니다. 엘레나,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요. 누가 당신을 찾든 당신을 해치려 하든 내가 막을 거예요. 이번엔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겁니다. 엘레나는 정희의 손을 붙잡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처음으로 싹틀 때 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갑자기 철컥하고 흔들렸습니다. 정희도 엘레나 역시 동시에 얼굴을 들었습니다. 문고리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더니 문틈이 조금 벌어졌습니다. 복도 조명이 문틈 사이로 얇게 들어왔고 그 빛 아래에서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둘은 동시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병실 앞 복도에서 서성이던 그림자는 엘레나가 가장 두려워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정희는 소리 없이 숨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중얼렀습니다. 이제 이 사람과 마주할 때가 온 건가요? 팔짱 서로를 이해하게 된 순간 새벽빛이 천천히 병실을 물들였습니다. 밤새 몰아치던 불안과 공포는 조금씩 잦아들고 정희와 엘레나는 조용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침대에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괜히 걱정만 드렸죠.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알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 혼자 싸워왔는지. 엘레나는 눈가가 붉어졌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저를 도와줬던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릴 적 기억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정희의 표정이 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며 말했다. 그때는 잠깐이었지만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서 늘 마음에 걸렸어요. 이제라도 곁에 있을게요. 엘레나는 손을 꼭 잡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공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CCTV에 찍힌 남성에 대해 간단히 문의했고 보안팀과 간단한 확인을 한 뒤 로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희에게 말했다. 일단 불법적인 행동을 한 정황은 없습니다. 다만 환자분이 불안해하신다면 순찰을 강화해 드릴 수 있어요. 정희는 감사 인사를 건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위협은 당장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두 사람에게 큰 안정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창밖의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숨기지 않으려고요. 그 사람 얘기도 제 과거도 더 이상 혼자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정희는 멈춰서서 엘레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 같이 해요. 당신도 우리 가족이니까요. 엘레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오래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희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녀가 평생 원해왔던 어른의 약속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천천히 같은 걸음으로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게 된 이 새벽, 정희와 엘레나는 긴 시간 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림자를 한 발 뒤로 밀어낸 셈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될 것처럼 그 빛은 조용히 병실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엘레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